여러분, 만약 단 하루만이라도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느 날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죠.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건강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달랐습니다. 그는 단 하루, 딱 하루만을 원했습니다. 바로 딸의 졸업식 날로 말이죠. 성공한 사업가였던 그는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집, 좋은 차, 사람들의 부러움.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순간 병상에 누워있던 그에게 남은 것은 단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바로 후회였습니다. 그 후회는 너무나 컸고 너무나 깊었습니다. 그래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기적이 아니라 마지막 자비였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간의 수호자가 들려주는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늦은 오후였습니다. 병실 창문 사이로 봄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었지만 그 방 안의 공기는 묘하게 차가웠습니다. 병상에는 한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고 가느다란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이미 오래전부터 힘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창밖을 보면 벚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그 너머로는 그가 젊은 시절 직접 지었던 작은 집이 보였습니다. 그 집은 이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몇 년 전 요양원으로 떠났습니다. 딸은 결혼 후 먼 도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렇게 그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평생을 일에 바쳤던 남자였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명함첩은 두껍게 불어났고 통장 잔고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병실 천장을 바라보던 남자의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었지만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그날은 딸의 대학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졸업식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딸이 새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학사물을 손에 들고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맞춰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내일 꼭 와줘요.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고 기대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도 제대로 들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서류가 들려 있었고 머릿속은 내일 있을 중요한 회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말끝을 흐리는 그의 목소리. 딸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바쁘시니까. 그 목소리에는 실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채지 않으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은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지만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회의실로 갔습니다.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상사에게 칭찬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딸의 방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노크를 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피곤해서 그러나 보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로 딸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딸은 졸업 후 곧바로 취직을 했고 몇 년 뒤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먼 도시로 떠났습니다. 가끔 명절에 얼굴을 볼 때마다 남자는 느꼈습니다. 딸의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따뜻함보다는 의무감이 더 많이 느껴진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날 그 하루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딸에게 그날이 얼마나 특별한 날이었는지를. 병실의 기계 소리가 점점 느려졌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선이 흔들리더니 서서히 평평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길고 긴 삐 소리 하나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자는 눈을 떴습니다. 아니, 눈을 뜬 것 같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몸이 무거웠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숨을 쉬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병실이 보였습니다. 침대 위에는 여전히 자신의 몸이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로. 그는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이미 그 경계를 넘었다는 것을.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도착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병실 창가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니,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존재는 묘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젊어 보이기도 하고 늙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시간 밖에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눈빛은 깊었습니다. 수천 년을 살아온 것 같은, 수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그 존재의 손에는 오래된 회중시계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은빛으로 빛나는 정교하게 새겨진 무늬가 있는 시계였습니다. 이상하게도 남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존재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누군가 같았습니다. 그 존재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시계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계의 초침이 째깍째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존재가 평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지금 특별한 순간에 있다는 것을.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그 존재가 천천히 남자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공기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바로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니, 두 존재의 눈이 마주쳤다고 해야 할까요? 그 순간 남자의 머릿속으로 수많은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걷던 기억. 첫 출근을 하던 날의 설렘. 아내와 처음 만났던 날의 떨림. 딸이 태어나던 날의 감격. 그리고 놓쳐버린 수많은 순간들. 딸의 첫 걸음마를 보지 못했던 날. 학예회에 가지 못했던 날. 생일 파티에 늦었던 날. 그리고 졸업식에 가지 않았던 그날.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파도처럼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남자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간절했습니다. 딸의 졸업식 날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번에는 꼭 가고 싶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회중시계가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빛이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품 같은. 시계의 초침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초침이 정방향이 아니라 역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째까, 째까, 째까. 시계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 소리가 세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하얀 빛이 모든 것을 삼켰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남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찌개 냄새였습니다. 아내가 끓이던 그 특유의 냄새였습니다.
라디오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침 뉴스를 전하는 아나운서의 목소리였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예전에 살던 그 집이었습니다. 거실에 낡은 소파, 벽에 걸린 가족사진, 탁자 위에 놓인 오래된 달력. 남자는 달력을 봤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이었습니다. 정확히 딸의 졸업식 전날이었습니다. 이게 정말인가? 남자는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주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상에 누워 있을 때보다는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거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거울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이 비쳐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딸의 졸업식 무렵의 자신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탁자 위를 봤습니다. 거기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내일 있을 회의 자료였습니다. 그 옆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딸의 글씨였습니다. 조금 삐뚤빠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쓴 글씨였습니다. 아빠 내일 꼭 와줘. 단순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딸의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꼭 가야 한다. 결심이었습니다.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인생을 건 결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정말로 시간이 되돌려진 것인지 아니면 그저 꿈인 것인지. 하지만 그것이 꿈이든 현실이든 이번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남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평소라면 회색 정장을 꺼냈을 것입니다. 회의에 입고 갈 그 정장을 말이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남자는 정장을 지나쳐 구석에 걸려있던 하늘색 셔츠를 꺼냈습니다. 딸이 몇 년 전 생일 선물로 사준 셔츠였습니다. 아빠 이거 입으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때 딸이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그 셔츠를 입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정장만 입었으니까요. 셔츠를 펼쳐보니 주머니에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별 모양 스티커였습니다. 딸이 어릴 적 좋아하던 그 스티커였습니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셔츠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내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 있다며? 일찍 나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회의 빠질 거야. 딸 졸업식 가야지. 아내의 손이 멈췄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봤습니다. 정말? 정말로 갈 거야? 응. 꼭 가야 해. 아내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딸이 정말 좋아하겠다. 남자는 아침을 먹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바로 학교로 가지 않았습니다. 집 근처 꽃집으로 향했습니다. 꽃집 문을 열자 여러 가지 꽃 향기가 났습니다. 남자는 어떤 꽃을 사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님, 무슨 꽃 찾으세요? 꽃집 주인이 물었습니다. 딸 졸업식 선물로 줄 꽃을 찾는데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백합이 어떠세요?
순수하고 아름답다는 의미가 있어요. 백합이었습니다. 하얀 백합.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합 한 다발을 샀습니다. 정성스럽게 포장된 백합을 품에 안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로 북적였습니다. 아이들은 학사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부모들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 풍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모든 것을 놓칠 뻔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빠. 멀리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학사복을 입고 학사모를 쓴 딸이 손을 흔들며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미소를, 이 행복한 표정을 도대체 왜 보지 않으려 했을까? 아빠 정말로 오셨네요. 딸은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남자도 딸을 꽉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정말 자랑스럽다.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딸의 목소리에도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자는 품에 안고 있던 백합을 내밀었습니다. 축하한다, 우리 딸. 딸은 백합을 받아들었습니다. 향기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그날 남자는 딸의 곁을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졸업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당에 앉아 딸의 이름이 호명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딸이 무대에 올라가 졸업장을 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누구보다 크게 박수를 쳤습니다. 딸이 무대에서 내려와 아버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졸업식이 끝난 후에도 남자는 딸과 함께 있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딸과 단둘이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도 함께. 아빠 여기서 한 장 더 찍어요. 딸은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했습니다. 남자도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학교 앞 분식집 가요. 제가 좋아하는 김밥집이에요.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학교 앞 작은 분식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좋았습니다. 좁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김밥과 떡볶이를 나눠 먹었습니다. 딸은 옛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 친구들 이야기, 앞으로의 꿈. 남자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오래된 음악처럼 귀에 감겼습니다. 아빠 듣고 계세요? 응, 듣고 있어. 계속 말해봐. 남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멈춰서 이 행복한 순간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와 딸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딸은 조수석에 앉아 졸업장을 무릎에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아빠. 나도 행복했어. 남자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자주 보면 좋겠어요. 딸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남자는 약속했습니다. 비록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신호등에 멈춰 섰습니다. 빨간불이었습니다. 남자는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옆 얼굴이 저녁 햇살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랑한다. 남자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뭐라고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남자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습니다.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맞은편에서 트럭 한 대가 비틀거리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트럭은 중앙선을 넘어 이쪽으로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것을 봤습니다. 본능적으로 핸들을 꺾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빠. 딸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팔을 뻗어 딸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충격이 왔습니다. 세상이 한순간에 조각났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 금속이 찌그러지는 소리, 그리고 침묵. 모든 것이 느려졌습니다. 마치 영화의 슬로우 모션처럼. 남자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딸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그것이 남자의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남자는 다시 그 공간에 서 있었습니다. 하얀 공간. 아무것도 없는 듯하지만 모든 것이 있는 듯한 그곳. 그는 자신의 몸을 내려다봤습니다. 다치지 않았습니다.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한 것인지. 저 멀리 시간의 수호자가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회중시계를 들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그에게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시간의 수호자 앞에 섰습니다. 두 존재가 다시 마주했습니다. 딸은 괜찮습니까? 남자가 먼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의 수호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딸은 무사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남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입니다.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시간의 수호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시간을 되돌린다는 건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후회하십니까? 아니요. 남자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딸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그 하루가 제 인생 전체보다 소중했습니다. 시간의 수호자는 조용히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깊은 눈동자에 무언가가 반짝였습니다. 당신은 현명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현명한 선택이라기보다는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아버지라면 누구나 그랬을 겁니다. 남자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제가 죽더라도 딸은 이제 알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시간의 수호자는 회중시계를 들어 올렸습니다. 시계를 열었습니다. 초침은 여전히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각자의 몫입니다. 시간의 수호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마지막 순간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시간의 가치입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이제 가셔야 합니다. 시간의 수호자가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남자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딸에게 제 마음이 전해질까요? 이미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전해질 것입니다. 그 말에 남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평생 지어본 미소 중 가장 아름다운 미소였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빛이 그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남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빛 속으로, 시간의 흐름 속으로. 시간의 수호자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회중시계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번 하루는 참 잘 흘렀습니다. 며칠 후 병원 장례식장에는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와 절을 하고 떠났습니다. 영정 사진 속 남자는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사진은 최근에 찍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젊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영정 옆에는 백합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쪽지 하나가 함께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는 오늘 약속을 지켰어요. 딸은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얼굴에는 묘한 평화가 있었습니다. 조문객 중 한 분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따님, 괜찮으세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아버지는 마지막에 정말 행복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졸업식에 오셨어요. 그것도 아침 일찍부터 꽃까지 준비하셔서.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바쁘시다고 한 번도 오시지 못했던 분이 그날은 하루 종일 제 곁에 계셨어요. 그랬군요. 그날 저녁에 사고가 났어요. 트럭이 우리 차를 들이받았죠. 근데 이상한 게 저는 멀쩡한데 아버지만. 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저를 감싸서 제가 살았다고. 아버지가 모든 충격을 다 받으셨다고. 조문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딸의 어깨를 토닥여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마지막 하루 아버지와 정말 행복했거든요. 평생 듣고 싶었던 말들을 다 들었어요. 사랑한다, 자랑스럽다, 미안하다. 그 모든 말들을. 그래도. 그리고 이상한 게 있어요. 딸은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는데 주머니에서 쪽지가 나왔어요. 제 필체로 쓰인 쪽지였는데 제가 쓴 기억이 없는 내용이었어요. 무슨 내용이었는데요? 딸은 주머니에서 낡은 쪽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아빠 내일 꼭 와줘. 그거야 졸업식 전에 쓴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때 쓴 쪽지는 봉투에 넣어서 탁자 위에 뒀었거든요. 근데 이 쪽지는 아버지 주머니에서 나왔어요. 게다가 종이가 너무 낡았어요. 몇 년은 된 것 같은. 딸은 쪽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이 쪽지를 가지고 다니셨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날 마침내 그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조문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숙연한 표정으로 영정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딸은 마지막까지 영정 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빠. 딸은 조용히 불렀습니다. 제가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날 왜 그렇게 행복해 보이셨는지.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더 잘할게요. 아버지가 보여주신 그 사랑을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게요. 그러니까 편히 쉬세요. 그리고 딸은 영정 사진을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그 순간 장례식장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영정 옆에 백합 꽃잎 하나가 바람에 날려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딸은 그 꽃잎을 바라보았습니다. 꽃잎은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 하늘 높이 날아갔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대답처럼. 몇 년이 흘렀습니다. 딸은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예쁜 딸아이였습니다. 어느 봄날 딸은 아이의 손을 잡고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는 누군가 놓고 간 백합 한 송이가 있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그 백합이었습니다. 엄마, 이 꽃 누가 놓고 간 거예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딸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놓고 간 거란다. 할아버지가 좋은 분이셨어요. 응, 정말 좋은 분이셨어. 마지막에는 특히 더 그러셨지. 딸은 묘비 앞에 새로운 백합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절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손녀가 인사드려요. 아이가 쭈뼛거리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저는 은서예요. 엄마가 할아버지 닮았대요. 딸은 아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로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특히 웃을 때의 그 눈빛이. 엄마, 할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딸은 묘비를 쓰다듬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엄마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더 잘 알겠어요. 할아버지 마음이.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심지어 자신의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을.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랬듯이 말이에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백합 향기가 바람을 타고 퍼졌습니다. 그리고 약속드릴게요. 저도 은서에게 좋은 엄마가 될게요.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보여주신 그 사랑처럼 저도 은서를 사랑할게요. 항상 함께 있어줄게요. 은서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할게요. 입학식에도 졸업식에도 그 모든 순간에. 아이는 엄마가 우는 걸 보고 작은 손으로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요. 응, 엄마 안 울어. 그냥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딸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세요? 딸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하늘나라에 계셔. 그곳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할아버지 행복하세요? 응, 분명 행복하실 거야. 왜냐하면. 딸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마지막에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셨거든. 그래서 후회가 없으실 거야. 가장 소중한 게 뭔데요? 바로 너희 엄마. 그러니까 나야. 딸은 아이의 볼에 뽀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도 포함이야. 할아버지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 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어디선가 본 듯한 미소였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중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있었습니다. 딸은 그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빠 보고 있어요? 우리 잘 살고 있어요.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그 별이 한 번 더 밝게 빛났습니다. 다시 대학교 캠퍼스. 매년 졸업식 시즌이 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운동장 한편에 백합 한 송이가 놓이는 것입니다. 누가 놓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CCTV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저 어느 날 아침이면 그곳에 백합이 놓여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저 백합은 약속을 지킨 아버지의 선물이래. 무슨 약속? 딸의 졸업식에 가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시간을 되돌렸대. 그게 무슨 전설이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 백합을 보면 아버지한테 전화하고 싶어지더라. 실제로 그랬습니다. 백합을 본 학생들은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저예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그래, 우리 딸. 아빠도 내 목소리 듣고 싶었어. 짧은 통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통화가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혔습니다. 어떤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졸업식 날 아버지가 오셨어요. 바쁘신 분인데 시간을 내서 오셨더라고요. 저 백합을 보고 나서 아버지한테 문자를 보냈거든요. 꼭 와주세요라고. 그랬더니 오셨어요. 그날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라고. 그렇게 백합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약속의 소중함을, 함께하는 순간의 의미를,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는 시간의 가치를, 그리고 그 백합 옆에는 항상 작은 쪽지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매년 다른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하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후회는 항상 늦게 찾아옵니다. 약속은 지켜지기 위해 존재합니다. 누가 쓰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문장들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시간의 수호자는 다시 그 고요한 공간에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수많은 시계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떤 시계는 빠르게, 어떤 시계는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각각의 시계는 누군가의 인생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의 수호자는 그중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째까, 째까, 째까. 초침 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심장 박동 소리처럼. 이번 이야기는 시간의 수호자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름답게 끝났군요. 그는 시계를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멈춰 있는 시계도 있었습니다. 너무 빠른 시계도 있었습니다. 제대로 가는 시계도 있었습니다.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시간의 수호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어떤 이는 시간을 낭비합니다. 어떤 이는 시간을 아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어떤 이는 시간을 사랑으로 채웁니다. 그런 사람들은 죽음이 와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시간을 사용했으니까요. 시간의 수호자는 회중시계를 꺼냈습니다. 시계를 열었습니다. 시계 안에는 작은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 남자와 딸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졸업식 날 찍은 그 사진이었습니다.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시간의 수호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루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를 완벽하게 보냈습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당신이 남긴 사랑은 계속될 것입니다. 딸에게, 손녀에게, 그리고 그들이 만날 모든 사람에게. 시간의 수호자는 시계를 닫았습니다. 사랑은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시간이 멈춰도 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간을 초월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얀 공간에 백합 꽃잎이 날렸습니다. 꽃잎은 천천히 떨어지다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사랑이 필요한 누군가에게로.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이 떠오르셨나요? 혹시 놓친 순간이 있으신가요? 전하지 못한 말이 있으신가요? 인생은 참 짧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중에라고 말합니다. 다음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나중에가 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행히도 두 번째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해주세요. 감사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고마움을 전하세요.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만나세요.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짧은 방문.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사랑해, 고마워, 보고 싶어, 미안해. 단순한 말이지만 이 말들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아버지처럼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을 때 사랑을 표현하세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영원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에게 전화하세요. 오랜만에 만나보세요. 함께 밥을 먹으세요. 그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의 수호자는 오늘도 누군가의 후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랍니다. 더 이상 후회하는 사람이 없기를. 모두가 현재를 충실히 살기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를. 여러분에게도 질문하고 싶습니다. 만약 단 하루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느 날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10년 후, 20년 후에 돌이켜 봤을 때 후회하지 않을 하루를 만드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시간을 보내세요. 그것이 바로 시간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이것이 시간의 수호자가 들려주는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그때까지 후회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세요.